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밖에는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올해는 유난히 좀 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촉촉이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촉촉한 봄비가 차분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과 열불도 나고 정말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적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지금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는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맞지 않습니다. 당원의 74조의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로 도저히 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뽑혔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당한 이유라고 그러죠. 그런 때 예비적으로 그야말로 보충적으로 그런 규정이지 그거를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를 우리 국힘에서 뽑았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뽑히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들 그거를 안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후보를 교체할 만한 사유다, 누가 그럽니까?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 단일화의 방법이나 단일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만 지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이유로 단일화를 안 했으니까 후보를 교체하겠다,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덕수를 갖다가 그냥 옹립하려고 했던 이 국힘의 쌍권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의 경선은 왜 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 많은 당원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그 짓거리를 왜 했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당원들을 뭘로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몇 놈들이 당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 또 50%나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 대선 후보를 갖다가 국회의원 몇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전체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지도부 몇 놈들이 모여갖고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재명한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지금 일부 또 유튜브들 중에서 한덕수로 가야 된다,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의 생각은 전혀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다. 그리고 한덕수는 이제 이 11일까지 결국 등록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연 단일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원총회에 가서 발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했으며 무엇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김문수 후보가 직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나,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국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독재 기구고 인민대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숨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고마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대선에서 더 큰 역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뛰셨던 우리 안철수 후보님, 또 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찍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졌습니다. 그간의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저의 심정을 의원님들께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저의 선거 사무소를 찾아주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중앙선대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국회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7일까지 연휴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무슨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의 자금과 인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꼭 7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후보들은 무슨 존재입니까? 그 후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원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무소속 후보는 저와 처음 만나던 지난 5월 7일 오후 6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5월 11일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는 우리 자유지정의 단일 대우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단일화 방안을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단일화는 이재명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경력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단일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불법하고 부당한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 이재명 전선을 이루어서 체제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납득하시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가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금 오늘 의총 발언 전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에 뭐 틀린 점이 있습니까? 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단일화를 갖다가 약속하고서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 단일화를 갖다 안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철수만 분명히 안 하겠다고 말했지 홍준표도 하겠다고 말했고 한동훈도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조금 세부 비슷하게 했지만 역시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제 한다는 말은 아마 이제 김문수는 그런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국힘의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이건 뭐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니까 밖에 있는 어떤 그 무소속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흡수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단일화를 얘기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협력의 이미지 이것이 과연 이것이 그쪽한테 이 양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이 후보직을 양보하겠다 그런 건 결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긴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정거장 정도로 봐가지고 불쏘시개 정도로 봐가지고 이재명은 그걸 갖다가 희생번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한덕수한테 다 그냥 넘겨준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희생번트 했다는 말이 거의 뭐 이게 뭐 우리를 얼마나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국힘을 갖다가 얕잡아 보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김문수가 만약에 한덕수한테 주면 김문수는 뭘 받습니까? 자 여쭤볼게요. 김문수는 그걸 뭘 받아요? 뭐 총리 받으라고? 아니 김문수가 뭐 총리 한답니까? 그리고 총리 하고 싶으면 합니까? 저쪽에서 지금 170석, 190석을 갖고 있어가지고 쟤들이 반대하면 총리는 임명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장관 하나 준다고? 벌써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했고 그분이 뭐 장관하고 싶어가지고서 지금 뭐 경선에 나갔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가 자기가 자신있게 그럼 김문수를 설득해가지고 만약에 김문수하고 둘이 단판을 져서 한덕수가 이겼다. 그러면 뭐 한덕수한테 가면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김문수가 양보를 기꺼이 했다면 그거는 우리는 아름다운 단일화로 우리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뜯어고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둘이 안 될 때 이게 문제야. 그럼 안 될 때는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것이 김문수 책임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 냉정하게 보세요. A는 A고 B는 B인 거야.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어디서 지금 한덕수하고 저 쌍권하고 저 행태를 갖다가 김문수가 뭐 약속을 안 지켰느니 그따위 소리를 해. 한덕수가 지금 뭘 했는데 지금 그냥
꽃가마 태워가지고 가겠다는 말이야. 이인재 의원도 지금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뭔데 꽃가마 태워가지고서 간다는 얘기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 그 한동훈이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 홍준표는 당연히 지금 한덕수를 갖다가 그냥 맹폭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이 한덕수 때문에, 쌍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싸잡아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멈춰야 된다는 거야. 안 한다고 그랬으면 끝난 거야. 김문수로 등록하고 가면 렛츠 고야. 그래서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덕수로 가면 이긴다는 보장 있어? 오히려 지금 김문수가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와 이재명이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한덕수가 붙으면 내란 잔당으로 몰리고 말이야. 거기다가 지금 검증도 안 된 후보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간다면 김문수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리 원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말이죠.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강신업 TV가 여러분께서 옳다, 강신업 변호사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222번 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 다른 데서는 어디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데 뭐 그건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뭐 자기가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견해와 다르다 해서 뭐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강신업의 의견과 함께 가실 분은 댓글 많이 달아가지고서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